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18일이고요. 네, 월요일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출석 한번 불러볼까요? 형준님 어서 오세요. 주현님, 해피정님, 바다님, 나라라 송투불당님. 왜 이렇게 그 계정이 많은 거야, 도대체? 대제비제이님, 네, 성투닭갈비님 어서 오세요. 이거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네, 영은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주현님 어서 오세요. 네. 찐쭌TV님, 바라기님 어서 오시고요. 드려없는 자유님, 드가님, 아, 주연님은 근데 아들 컴퓨터 쓰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네, 직박구리 폴더를 한번 찾아보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폴더는 절대 들어가지 마. 아시겠죠? 찌리구리님, 상상 이상으로님 어서 오시고요. 짱순이님, 로사님, 오, 부자 마덜님, 네, 파송동 양봉탕님, 어서오세요. 김진기님, 김수희님, 한풍이님, 또, 분들, 원태호님, 수익내야 인간대접님, 네, 인간대접 좀 받고 있어요. 찬찬찬이님, 졸졸졸님, 양영숙님, 미소돔님, 지금은님, 김꼬꼬님, 여름나무님, 크게 더 크게님, GH 플러스님, 도채호님, 성환아빠님, 여종성님, 한송이님, 또, 또, 빨강망토님 어서 오시고요. 네, 건강한 미래님, 반갑습니다. 가치나님, 주식부자 회화달님, 밤토리님, 골드만님, 맞아요. 잘생겼죠? 네. 어디까지 해드렸어? 골드만님. 소희님 어서 오시고요. 윤영숙님, 오논온님, 그리고요. 시베리안 허세님, 최계숙님, 박금숙님, 패밀리 피싱님, 신현옥님, 나도 아빠님, 데이지님, 얼음골님, 이영란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안동부자님, 리버폴리님, 경리님, 백만부자님, 반갑습니다. 황인수님, 어썸리치님,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오셨지? 네. 은혜님, 해피해피님, 어서 오세요. 파랑새님, 얄룬님, 둥천사님, 간몰주님, 어서 오세요. 동신님, 김영자님, 황금열매님도 어서 오세요. 다 왔나요, 이제? 네. 다 왔어요? 자, 그럼 장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로즈마리 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오늘 시장은 다시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코스닥 쪽으로 많이들 갈 거다, 뭐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900포인트에 가깝게 다가서니까 간다, 뭐 중소형주 움직인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감사힘 님도 어서 오세요. 네.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은 장이 올라가면 좋습니다. 네. 시장이 쭉쭉 올라가주면 일단 좋은 거니까 그 흐름들을 좀 보시면 되는 거고,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 계좌도 같이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내려갈 때는 안 내려가면 돼요. 근데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가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계속해서, 네, 계좌를 키워야 됩니다. 덩치를 더 키워줘야 돼요. 계좌의 덩치를 키우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조금 알아보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그 다음에, 이 계좌의 덩치를 키우는 게 왜 좋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재훈대리님도 어서 오세요. 요즘에 보면은 자꾸 주식을 팔고 떠나려고 하고 축소시키려고 하고 막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시장이 이제 상승장으로 어쨌든 넘어가는 시기잖아요. 네, 앞으로 계속 올라가는, 네,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지게 될 테니까 이런 시기를 잘 이용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2023년도 작년도에 해당되는 고점 라인은 넘어섰어요. 그러면서 2650부터 지지 라인이 형성이 새롭게 됩니다. 이제는 추세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보셔야 돼요. 네, 아래쪽으로 조금 더 떨어져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까지 크게 부담은 없어요. 네, 지금 많이 떨어져 봤자 2600입니다. 그래서,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큰 문제는 없고요. 지금은 이제 상승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주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더 많이 늘려가셔야지 돼요. 즉, 시장이 올라갈 때, 만약에 시장이 10% 올라갔다 이거예요. 네, 시장이 10% 올라갔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내가 만약에 100만 원 가지고 있을 때 10% 수익 나면 10만 원밖에 못 벌잖아요. 네, 어서도 오세요. 네, 10만 원밖에 못 벌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1억을 갖고 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버는 거거든. 그죠?
계좌가 이렇게 올라오면 1,000만 원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차이가 상당하죠. 네. 요 차이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아래쪽에서 계속해서 그냥 "매수해라."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계좌가 계속 커지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주가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사실은 뭐 대응하기 쉽지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돈이 생길 때마다 집어넣고 또 잘 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더 집어넣어 주는 거. 그것이 바로 지금 제일 중요한 그런 전략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요, 여러분들 그 전략이 바뀌어져야 돼요. 하락 추세에 있는 하락장에 대한 전략과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전략, 그다음에 이제 상승장을 넘어갈 때 전략이 새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셔야지 되는 거고요. 지금 하락장 이후에 횡보장이 나올 때, 바닥장이 나올 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많이 사놓으신 것들에 대한 결과물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할 겁니다. 아직은 2,700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기분만 조금 느끼시는 거죠. 네, 지난번에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기분만 조금 느끼게 하는 거고, 마이너스 계좌가 심각하게 많이 좋아졌죠. 네. 마이너스 계좌가 심각하게 많이 좋아졌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새롭게 매수했던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을 더 샀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식을 계속 더 사놓은 것들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지금 우리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이거는 사실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 아닙니까? 나보다 수익 많이 나는 사람 없을 거야 아마, 그죠? 네. 이거는 어차피 8만 원대 요 밑에 아무도 몰랐을 때부터 우리가 매수했던 거고, 지금 그 당시에도 아시겠지만 목표 주가 20만 원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증권사는요, 네, 최저로 잡은 목표 주가가 20만 원입니다. 즉 SK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20만 원 밑으로 잡은 증권사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SK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파워가 올해는 굉장할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지금 이번 주에 우리가 가장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이 엔비디아의 거식이잖아요. GTC라고 해서 AI 개발자의 네, 컨퍼런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AI 반도체 행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AI 칩을 공개를 하게 되는데 당연히 엔비디아 쪽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H100, 그다음에 H200, 그다음에 B100까지 해가지고요, 차세대 AI 칩을 공개할 겁니다. 지금은 H200으로 넘어가는 과정이고요. B100이라는 것은 아직 시장에 나오지 않은 거예요. 시장에 나오지 않은 건데 요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면, 뭐가 자꾸 오는 거야 이거? 어? 뭐야, 초콜릿을 먹었다고? 아, 이 자식 뛰어다니더니 이상한데? 네. 아무튼 네. 그건 조금 이따 보자고요. 네. 어떻게 했지? 문을 닫았는데 어디서 찾았지? 자, 아무튼 뭐 흐름을 좀 일단 보자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일단 우상향 패턴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요 흐름들을 일단은 계속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부분들이 이제 지속이 되다 보면은 흐름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게 될 거고요. 네, 포지션은 일단 위쪽으로 계속 넘어가게 될 것이다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자, 이 B100이라는 것을 일단은 진행을 시켜놓고 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나올 것이냐? 네, B100이라는 것을 이제 진행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HBM 칩이라는 것은요, 또 발전이 되어야 돼요. 즉 H100에서 H200으로 넘어갈 때 HBM 네, 3E라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로 넘어가면 이제 지금 이게 5세대예요. 근데 요게 네, B100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더 센 놈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수혜를 받은 애들은 누구냐?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당연히 얘네들의 포지션까지 같이 나오겠죠. 자, 지금 네, 그 이 HBM의 그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거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HBM의 수요가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 거냐면 한 4배.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는 한 4배 정도 증가할 거라 얘기 나오고요. 내년이 되면 아마 더 커질 겁니다. 이거에서 더 커질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흐름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은요, 우리가 크게 봐야 돼요. 크게 봐야 되기 때문에 종목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반도체, AI 이런 쪽으로 보시면 돼요. 초콜릿 먹으면 안 되는데 초콜릿이 없을 텐데, 네. 어디 봉지 갖다가 주워 먹었을까? 글쎄, 왜 어떻게 어디서 찾았지? 뭐 일단은 네, 그 쓰레기가 없을 텐데 어디서 찾았는지 모르겠네. 일단은 저도 그냥 여기로만 연락을 봐서 네, 잘은 모르겠어요.
일단은 좀 보자고요. 네, 조금 있다가 뭐 봐야지. 네. 스마트님도 어서 오세요. 네. 또 뭐 하다가 왔어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또 왔어? 네? 잘 되고 있어요? 장이 올라갈 때 잘 돼야 돼요, 여러분들. 장이 올라갈 때 무조건 잘 돼야 됩니다. 무조건 올라갈 때는 나는 그냥 무조건 수익이 나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익이 날 때 크게 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크게 만들어야 돼요. 크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변론사님은 뭔가 좀 이제 오늘 좀 안 됐어요? 왜 지금 3천 언제 가는 거냐 이런 걸 왜 물어봐.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 여러분이 3천이 언제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3천을 갔을 때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네? 3천 언제 가나요? 만 언제 가나요? 2만 언제 가나요? 그게 왜 중요해? 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3천 가면 뭐 할 거야? 돈도 못 벌잖아요. 수익도 못 나잖아. 내 준비가 됐는지를 먼저 돌아보세요. 나는 3천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되어 있습니까? 주식 잘 사고 있어요? 지금 계좌 잘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3천이 아니라 5천을 가도요, 계좌가 마이너스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은요, 그건 하등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건 남의 잔치가 되는 거야. 네? 남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보셔야 돼요. 레버리지를 지르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지수가 상승하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도 좋은데, 네. 하나에 또 몰빵을 친다는 그런 투자는요, 좋은 인상을 받을 수가 없겠죠. 왜냐면 레버리지는 두 배로 움직입니다. 시장이 계속 직진할 수는 없잖아. 그죠? 시장이 직진할 수는 없잖아요. 직진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만약에 봐요? 이렇게 내려온다 생각해봐. 그럼 레버리지 손해가 얼마큼 나요? 곱하기 2로 나온다고. 레버리지 손해가 곱하기 2가 된다고. 그러면 내가 이것도 견딜 수 있겠느냐? 못 견디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승장에 대한 포지션을 볼때 뭐 그냥 남들이 계좌가 수익이 났다, 뭐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넘어왔다 이렇게 되더라도, 네,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왔다 이거야. 근데 이게 그냥 뭐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 가지고 되는 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20%짜리 마이너스 30%짜리 계좌가 어떻게 플러스로 넘어갔을까? 2,700을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죠? 2,700을 간다라는 얘기 했었죠. 2,700을 넘어가게 될 건데,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주가가 상승을 계속해서 될 것이다. 라고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2,700이라는 포인트를 생각해 놓고 준비를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계좌가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 나가야 되는 것은 앞으로 3,000이든 3,300이든 신고가 나오는 패턴에 맞춰서 또 계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아무것도 해두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계속 말씀드린 이거야. 난 아직도 마이너스 30인데요. 마이너스 20인데요. 지금 이러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준비가 안 된 거지, 이거는. 상승장으로 넘어갈 때 지금 3,000포인트 간다고 해서 여러분 계좌가 크게 좋아질까? 아니잖아요. 3,300 간다고 해서 크게 좋아질까? 잘 되면 본전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행해 나오는 과정에서 계속 뭔가를 만들어 줘야지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생각해 보면은요. 마이너스 난 종목이 전부 다 올라올 수가 없어요. 어떤 것들은 정말 네, 이거 포기해야 될 수 있을 정도로 나쁜 종목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개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애들은 주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그냥 네, 지 멋대로 뛰어노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 평생이 아니겠죠. 뭐 5년이고 6년이고 그냥 아주 개 같은 그런 종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계좌의 규모를 이런 데다가 키우지 말란 얘기예요. 네? 계좌의 규모를 이런 식으로 키우지 말라고. 마이너스에다가 계속 먹이를 주면서 키우지 말고요. 갈 수 있는 종목에다가 더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마이너스가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마이너스가 한 60%였고요. 플러스가 한 40%. 아니 이것도 아니겠지? 네. 다시 봐서. 네. 마이너스가 한 80% 있었고요. 그다음에 플러스가 한 20% 있었다 이거야. 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요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마이너스가 80%고 플러스가 20% 정도 있었다. 근데 여기에서 80%짜리 이 전체 총 합계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추가적으로 매수를 더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해 가지고요. 플러스의 규모를 이제 한 70으로 키우고 마이너스가 한 30으로 나왔어. 또는 뭐 5대 5도 괜찮아요. 5대 5. 6 나왔는데 얘는 지금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태고 얘는 더 이상 작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작아지지 않는 상태에 있는 계좌는 더 이상 나한테 충격을 주지 않는다고 그랬죠. 대신에 내가 계속해서 먹이를 주고 금액을 더 집어넣어 주는 이 플러스 쪽에 있는 종목군들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얘네들이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계좌가 커지는 거야, 계좌가. 네? 계좌가 커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29% 어떻게 버티는 게 아니고 지금 마이너스 20%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여기서. 29가 만들어졌어. 30이 만들어졌어. 근데 여기에서 지금 요것을 작업을 해 줬어야 돼요. 해 줬어야 되는데 안 돼 있으니까 지금 그게 그대로 유지가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계좌를 키워 나가는데 키울 때 얘네들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 마이너스 중에서도 좋아진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쪽으로 집중해 주거나 아니면 뭐 주도주 쪽으로 집중해 주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죠. 그래야지 주도주가 커갈 때 덩치가 커지는 애들이 올라가면서 마이너스를 확 줄여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수익이 아니라고. 우리가 원하는 건 수익이 아니고 마이너스 종목의 완벽한 탈출 이것도 아닙니다. 뭘 원하는 거예요? 계좌의 0점 포인트잖아요. 계좌가 원점으로 돌아서는 거. 즉 내가 투자한 금액이 만약에 1,000만 원이야. 근데 내 총 투자 원금은 아시죠? 내가 입금한 거. 내가 주식을 사려고 입금한 금액. 이 금액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지금 2,700 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1,000만 원을 가지고서 계속 찜짜 먹으려고 하면 안 되지. 여기다가 우리가 뭘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추가적으로 투입을 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즉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 주든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이제 돌아서는 것만 매수하면은 한계가 있으니까 주도주 쪽으로 들어가면서 그쪽을 또 매수를 해 주든.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더 투입했다 이거야. 그럼 내 계좌가 2,000만 원이 됐죠. 근데 내 계좌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2,000만 원이 됐어라고 한다면 되는 거야. 나의 투입 자금이 1,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 늘어났어. 근데 지금 현재 계좌가 2,000만 원이야. 그럼 된 거라고요. 이렇게 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근데 아직 안 돼 있는 거는 여기 기존에 있는 게 1,000만 원이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늘어나지 않았다든지 뭐 한 1,200쯤 됐다든지 네. 뭐 그냥 이런 거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손실이 나는 부분들은요. 여러분들이 계좌를 키워 나가면 그 부분들이 상승장을 만나게 됐을 때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계좌가 커지는 부분들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500만 원 가지고 아니 1,000만 원을 얘기했으니까 1,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한 500만 원 나왔어. 네? 근데 얘네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를 꾸준히 넣어 가지고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넣어서 내 1,000만 원을 더 투자했어. 그럼 총 투자 원금이 2,000만 원이 됐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수익이 났어. 그리고 얘네들도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올라간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나의 총 투입금은 2,000만 원인데 여기서 수익이 좀 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계좌 상태가 2,000만 원이 돼 버린 거지. 그러면 여기 원래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손실 나서 500 밖에 없었고 1,000만 원 더하면 1,500인데 여기서 수익 난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2,000만 원이 됐어. 그럼 나는 투자 원금 대비해서 원금 회복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계좌를 키우는 부분이고 중요한 건 이제부터야. 2,000만 원으로 계좌가 커졌잖아요. 내가 원금 다 찾았잖아. 그래서 2,000만 원으로 계좌가 커진 상태에서 상승장을 만나게 되면 이제 옛날에 있었던 500만 원짜리 또는 1,000만 원짜리 계좌로서 뭐 10% 20% 수익 날 때 이때와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2배가 넘는 수익이 더 나오게 될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좌를 키우는 주식 투자라는 것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계좌를 키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투입 자금을 넣어줘야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3,000포인트를 예상을 해야 되고 3,300 정고점을 예상을 해야 되고 또는 4,000을 예상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예전에 1,000만 원 투자한 게 지금 500이었어. 마이너스 500이 나와 있는 상태야. 근데 2,700을 만나버렸어. 여기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3,000이 오면은 어느 정도에 있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한 500짜리가 마이너스 한 300으로 바뀌었을까? 마이너스 200으로 바뀌었을까요? 시장은 변하면서 주도주가 계속 바뀝니다. 시장의 흐름을 끌고 가는 종목은 분명히 다르게 형성이 돼요. 예, 과거에는 뭐 2차 전지였다 그러면 지금은 뭐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다음에는 뭐 다른 게 될 수도 있고 또 바이오가 올라올 수도 있고 막 그렇게 계속 바뀌거든요. 주도주의 흐름을 타고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우리는 너무나 잘 모르는 게 뭐냐면 이게 작년 한 해도 마찬가지지만 2024년부터
적어도 2024년 올해는 무조건 통과고요. 2025년에는 이거보다 더 커진다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2026년쯤 됐을 때 한번 생각해 보자이긴 한데 2024년, 2025년 앞으로도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테마를 여러분은 잡은 거 아닙니까? 네? 왜 잡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좌를 계속해서 키우셔야지 돼요. 더 사셔야 됩니다. 더 사셔야 되고 더 많이 여러분들이 확보하셔야 되고 더 많이 보유하셔야지 돼요. 주식을 더 많이 사셔야 된다고. 지금은 주식을 사야 될 때죠. 중간에 팔거나 또는 뭐 이렇게 뭐 그냥 없애 버리거나 '아이 나 주식 투자 못 하겠다.' 또 본전에 팔아 버리거나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주도주는 내려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까지 안 옵니다. 쭉 올라가다가요. 지금 옆으로 누워 있는 애들 많이 있죠. 쭉 들어온 애들도 있지만 누워 있는 애들이 있어. 쭉 들어온 애들은 밑에서 상황 보고 다시 사든 안 사든 그거는 결정하시면 되는데 옆으로 누워 있는 애들은 팔면 안 돼요. 얘들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살짝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서 신고가 무조건 발생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상승장에서 주도 업종이다, 주도 패턴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무조건입니다. 왜냐면 걔네들이 움직여야지 시장이 올라간다는 계약 조건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야 니네들 보고 나 지금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니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시장은 지금 그런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아직까지도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이것을 어떻게든 복구를 시키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지금 시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아직도 마이너스가 너무 크고 지금 마이너스가 뭐 아직도 막 한 20% 30%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달에는 계좌가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올해 계좌 수익률은 아직 좋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아마 잘 될 거예요. 왜냐면 그 3월 달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 주간이 약간 조정받을 수 있는 구간이긴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간은 만기일 때문에 애매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넘어가면 이제 후반부에 조금 달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4월 달부터 달리지 말고 이번 달 지금부터 오늘부터 달리시면 됩니다. 네. 오늘부터 달리시면 돼요. 멀리 가셔야 됩니다. 네. 멀리 보셔야지 되고 지금 여러분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이 상승 랠리의 초입에서 시작할 수 있는 이 경험은요. 쉽게 만나지 못합니다. 이런 큰 하락을 경험하신 것도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면서 다시 보기 어려운 하락이겠습니다만 이렇게 큰 하락 이후에 바닥을 잡고 상승으로 넘어갈 때 만나는 이 상승 포인트는 이 랠리는요. 여러분들이 쉽게 만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2020년도 이 시기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 거의 고점에서 들어오셔 가지고 2021년도 고점에 들어와서 하락부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 이거 누리셔야 되는데 여기서 지쳐서 나가 떨어지면 안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뉴스에도 많이 나오더만 네? 많이 오른 종목에만 집중을 많이 해요. 제주 반도체 이런 거 있죠? 많이 올라간 주식들은요. 더 먹을 게 없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하냐면 이미 많이 올라온 주식에 투입을 많이 시켜요. 이미 많이 올라온 주식에. 물론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도 반도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까지 저거 할 부분은 아닙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시기 있잖아요. 한미 반도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요렇게 많이 올라 놓으니까 옆으로 계속 눕잖아요. 그게 재미없는 구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돼요. 다른 애들은 올라갈 때 얘들 못 올라가. 왜? 미리 올라가 놨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평선 잡아 놓고 나면 그다음에 반등이 나가는 형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얘도 지금 보면은 밑으로 많이 내려가지 않더라도 이 이격 좁힐 때까지는 옆으로 누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거에 비투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근데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런 부분들은 손해가 발생되고 있다. 큰 반도체라도요. 많이 올라간 거 사지 마세요.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아직 올라가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기에는 좀 껄끄럽기도 하고 좀 짜증나. 왜 사고 났더니 좀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샀는데 그냥 막 올라가 버렸어. 이렇게 돼 버리면 사실은 네 여러분들이 비중 확대나 이런 거 잘 못합니다. 왜냐면 그냥 올라가니깐요.
올라갈 때마다 추격 매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비중 확대 잘 안 돼요. 근데 수익을 정말 많이 주는 주식은요. 사 놓고 나서 주가가 좀 떨어지는 주식이야. 그래야지 내가 조금씩 더 살 거 아니야. 처음에는 한 5% 샀는데 좀 더 살려고 했더니 주가만 올라가 버렸어. 그럼 5%로 그냥 수익 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5%어치 샀는데 밑으로 좀 떨어졌어. 그럼 좀 더 사고요. 좀 떨어져서 좀 더 사고요. 올라올 때 좀 더 사고 했더니 이제 올라갔더라. 그러면 여기서 합쳐지는 비중이 많아지니까 수익도 커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 전체에 대한 포지션도 그런 식으로 보셔야지 돼요. 떨어져 있잖아요. 올라가 있는 거 사는 게 아니에요. 밑에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사시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비중이 많아졌잖아요. 계좌가 커졌잖아요. 계좌가 점점점 더 커진 상태에서 주가가 뛰어버리게 되니까 여기서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핵심이란 얘기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을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번에 상승장에서 제대로 된 포지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뭐 지금 플러스가 왔으니까 만족해. 제가 지난번 무료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냥 이제 건방져지는 수가 있어. 마이너스에서 막 20% 30% 나오다가 이제 플러스를 딱 맛을 보는 순간 이제 건방져져. 뭐 별거 아니군? 이대로 하면 되겠군? 아니라고. 상승장이 됐을 때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요. 그냥 그걸로 끝나. 상승장이 오면은요. 또다시 새로운 전략을 여러분들이 짜서 더 강한 종목이거나 더 좋은 흐름들을 바꿔줘야 돼요. 종목 숫자를 늘리는 포지션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어요. 네. 곧 진행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저점이 확실시 되고 반등이 확실시 되는 포지션이 나오려면 2,700에 완전히 안착을 해줘야지 돼.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튀었다가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한 2,800 정도까지 찍어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하고 좀 들어와서 아래쪽 지지 만들고 이렇게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시기까지 아직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이 시간적 여유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 가지고 가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식을 지금 그냥 즐기듯이 하셔도 되는 거지만 너무 또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매우, 매우 중요한 위치에 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특강을 믿지 마. 특강을. 특강 가지고서 뭘 하시려고 그래. 특강 잠깐씩 하는 거 그걸로 뭔가 큰 포트나 큰 흐름을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가끔씩 잡는 그런 포인트가 아니라 이 전체를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뭔가 특강이 나온다든지 뭔가 부분이 형성이 됐을 때 그때 힘을 발휘하는 거지 특강만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특강이 있으니깐요. 괜찮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계좌를 계속 키우셔야 됩니다. 계좌를 계속 키우셔야 돼요. 그 화천 애들은 저거라면서요. 이번에 황천기계도 여러분들이 많이 놀랐었잖아요. 화천기계 이것도 오늘 상한가 갔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놀려왔었던 종목이 이 황천기계 아닙니까? 네. 황천으로 간다 그래 가지고 뭐 이게 마이너스 한 30% 나왔었던 종목인가요? 이게 지금 네. 수익률 그때 매수해서 이거 3,000원 밑에서 샀던 거잖아요. 근데 계속 빠져 있으니까 그냥 황천기계 했었는데 올라가죠. 이거는 뭐라고요? 그냥 정치 테마주예요. 정치 테마주는요. 적당하게 팔아먹는 게 좋은 겁니다. 네. 기업의 주가는요. 이렇게 그 재료에 대한 부분들의 분석도 좀 필요해요. 내가 가진 주식이 막 올라갔어. 근데 지금 올라간 이 이유가 회사의 어떤 그 발전이나 성장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주가가 거기에 맞춰서 올라가고 있다. 좋은 겁니다. 근데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거. 그냥 이슈적인 부분을 가지고서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는 적당한 시기에 그냥 분위기 이상해지면 팔아먹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재료에 대한 분석들은요.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저는 매도 자체를 고려하지 않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매도 자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뭔 매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뉴스나 테마가 나오면서 올라가는 주식들은 수익 나오면 그냥 바로 팔아버리는 거야. 더 위로 올라가든가 말든가 그건 신경 안 씁니다. 그 땡큐 고맙습니다. 라면서 파는 거지. 예전에 써니전자 아시잖아요. 써니전자. 네. 써니전자. 우리가 수익을 그렇게 더럽게 쳐 물려 있다가 수익 내고 팔아먹은 종목이 써니전자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거든? 나락으로 가고 있어. 나락으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쪽도 많이 보세요. 네. 그래서 팔 수 있을 때 팔아야 돼. 못 팔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수익이 났어. 뭐 팔 수 있을 때 팔았어. 근데 뭐 이렇게 좀 재료 자체가 쪼끔 단기적인 이슈가 있는 재료야. 그렇게 되면 그냥 파시면 됩니다. 분위기 파악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냥 짱대음봉 터지면 그냥 팔아 버리시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막 올라가다가 여기서 짱대음봉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게 지금 만약에 여기가 5천 원이고요. 6천 원까지 갔다가 한 4,500 원으로 떨어졌어. 그러면은 이걸 매도를 못 해. 이걸 매도를 못 한다고. 왜냐면 6천 원까지 갔던 주식이니까 다시 6천 원대에서 팔고 싶은 거야. 근데 되게 웃기는 게요. 6천 원까지 가면 또 안 팔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밀린다 싶으면 이게 지금 내가 뭐 6천 원까지 갔다가 내려온 거든 만 원까지 갔다 내려온 거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매도 포인트가 나오면 그냥 팔아먹는 거예요. 네. 올라갈 때도 어차피 안 팔 거면서 무슨 6천 원 한 번만 더 와줘라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어. 그런 거 하실 거 없어요. 그냥 시장가로 그냥 갖다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매도 나올 때 그냥 파시면 됩니다. 이거는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여기에서 무슨 작전을 짠다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사람들 막 갖다 집어 던지는 거거든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단기적인 포지션이 나올 때는. 근데 내가 어제는 5천 원 종가였는데 6천 원까지 갔다가 4,500 밀리니까 5천 원보다 내려왔네. 어제는 50% 수익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 40%밖에 못 먹네. 아이고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파시라니까. 네. 아시겠어요? 그래도 어제 수익률 50%였는데 지금 45%는 이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네. A씨 어제 팔 걸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 단기적 재료가 있는 것들은 무조건 그렇게 파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털어버리면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거기서 못 팔고서 그냥 으찔까 저찔까 막 그냥 이렇게 막 네 비나이다, 비나이다 다시 안 올라옵니다.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정치 테마는 한번 재수없게 걸리면은요 큰일 납니다. 진짜로 네 팔지 못하고 나락으로 가서 절대로 안 올라오는 그런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큰 시세가 나왔을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뭐 카카오라든지 이런 것들도 네 계속 뭐 언급해 드리는 거지만 이렇게 큰 시세가 났을 때 추세가 완전히 꺾게 되면 무조건 팔아 먹어야지. 안 그러면 고생 더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 더럽게 하는 거예요. 이미 내려와 가지고 바닥에 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그냥 가지고 가야 되겠지. 네. 네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못 가는 종목을 자꾸 보지 말라니까. 못 가는 종목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이요. 내가 못 가는 주식이 있어. 시장도 못 가고 있어요. 시장은 왜 안 올라가냐고 지금 타령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못 가는 주식을 가지고서 신경 쓰지 말라고. 여러분들 지금 뭘 봐야 되냐면 대한항공이 100% 가고 용평리조트가 500% 가도 그게 여러분들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왜 그걸 자꾸 생각하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내가 이걸 가르치고 있는데 왜 손가락만 자꾸 보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그러면 안 돼. 네. 지금 마이너스 난 종목들 걔네들 언젠간 가겠지 냅둬 보라. 왜냐면 걔네들은 더 이상 여러분들 손실을 줄 만한 그런 타격감이 없어요. 타격감이 제로란 말이야. 얘네들이 더 빠진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큰 손실을 입히겠습니까? 이미 손실 나와 있는 애들이잖아. 그러면 신경 쓸 게 없어. 그냥 냅둬. 대신에 우리는 뭘 봐야 된다고 했죠? 이걸 봐야 된다니까 이거.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앞으로 갈 종목에 더 많이 밀어주는 걸 봐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마이너스 나온 것들이 뭐 500이든 1000이든 간에 이쪽에서 다 보상을 해준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좌가 플러스가 나는 그 시점이 됐을 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모든 포트폴리오의 종목을 다 플러스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매수한 종목을 모두 다 플러스 나올 수가 없어. 특히나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가 크게 나온 상태에서는 물린 종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안 물린 종목 있어요? 저도 물린 종목 있습니다. 물린 종목 있어요. 저도 용평 리조트 있고 뭐 대한항공 있고 다 있어요. 물려 있지. 물려 있는데 걔네들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걔네들이 나한테 타격을 안 줘요. 왜? 나는 계좌 지금 플러스로 넘어가서 지금 사상 최고치라고 말씀드렸죠. 계좌가 지금 제가 계좌를 개설한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의 금액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걔네들 마이너스가 분명히 있는데 왜 그랬을까? 이걸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계좌가 플러스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이건 왜 이렇게 됐을까? 여기에 여러분들 집중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 놔둬. 좋아져서 올라오면 그때 팔아버리거나 하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지금 얘네들 때문에 마이너스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종목에서
얘네들이 안 올라오기 때문에 내 계좌가 안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올라가는 주식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는 겁니다. 얘네들은 이미 지 할 일을 다 했어. 계좌 끌어내리는 일 다 했어요. 더 이상 여러분들한테 타격감을 줄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계좌를 망가뜨릴 만한 그런 건덕지가 되지를 않아요. 이미 주가가 내려간 상태에서 비중도 작을 거 아니에요. 포지션에서 얘네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 안 되겠죠. 이쪽을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거 생각할 시간에 뭐가 더 잘갈까를 생각하고 더 사야 되는 포인트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면 돼요. 절대 여러분들 마이너스 종목에 신경 쓰고 그쪽에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올라오고 있는 것들이라면 이렇게 만약에 돌리고 있어. 봐봐요. 용평 리조트를 봅시다. 요거는 지금 보시면 아직 돌리고 있지 않죠. 하지만 저점을 잡았잖아. 저점을 잡았는데 올라오지를 않고 있어. 그럼 언제 올라올 것인가 고민해 봐야 되겠죠. 올라올 때까지 신경 쓰지 마세요. 얘네가 지금 내려봤자 보세요. 내가 만약에 여기 6,000원에 샀다 이거야. 그리고 2,900원까지 마이너스 50%다 이거야. 네. 50%일 수 있잖아요. 네. 50% 나왔다 이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50%일 때 얘네가 지금 여기 3,000원에서 계속 왔다리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계좌에 더 큰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잖아요. 아니 얘가 3,000원으로 가든 2,900원으로 가든 여러분 계좌에 더 이상 뭐 영향을 미칠 게 뭐가 있겠어? 없잖아. 그죠? 아무런 영향이 없어. 대한항공은요. 얘는 지금 보시면 여기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저점이 잡혀 있다고 이렇게 선을 그어 놨어. 얘가 지금 23,000원에 있으나 21,000원에 있으나 22,000원에 있으나 여러분한테 타격감이 없어요. 타격이 없다고. 내가 만약에 35,000원 샀다. 이미 이만큼 내려와 있어요. 그다음에 저점은 계속 여기 잡혀가고 있어. 타격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셔야지. 그냥 건드리지 마세요. 얘네가 빠진다고 해가지고 내 계좌가 막 폭삭 망하거나 아우 얘네 때문에 내 계좌가 망가졌어 라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왜 안 가나요가 아니라 갈 때까지 냅둬 그냥 신경 안 쓰면 올라갑니다. 신경 안 쓰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야지 되는 거고 이런 거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그냥 놔둬요. 놔둬. 어차피 얘네들도 실적이 계속 증가하게 되고 자기들 타이밍이 오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환등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많이 저렇게 되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말 꼴배기가 싫다라고 한다면 수익 나는 거 있을 거 아니야. 얘가 만약에 내가 한 500만 원어치 샀는데 지금 한 반토막도 아니겠네. 용평으로 보자. 용평으로 봐가지고 만약에 내가 여기 6,000원에 샀는데 3,000원 와가지고 반토막에서 1,000만 원어치 샀는데 마이너스 500 됐어요. 그러면은 플러스 500만 원 나오는 거랑 같이 짬짬이 해가지고 날려버리세요. 네. 손해본 거 없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짜 나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배기 싫다.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이거는 정말 내가 가지고 있고 싶지 않다. 이런 것들은요. 이거 매매 방법부터 알려드려요. 짝짓기 매매. 얘가 마이너스 500이면 플러스 500 나올 때 같이 묶어서 던져버려요. 근데 요거 수익은 또 수익대로 놔두고 싶고 마이너스는 또 이거 회복시키고 싶고 막 이런 생각 들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과감하게 결정을 내릴 때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좌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넘어갔을 때 뭐 제로 베이스를 통과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냥 가진 주식 싹 다 팔고 빵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도 드렸잖아요. 이렇게 해도 돼요. 다만 지금은 주도주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싹 밀고 새롭게 지금 우리가 싹 팔고서 하이닉스 새로 살 수 있겠어요? 못 사잖아. 삼성전자 살 수 있겠습니까? 현대차 살 수 있겠어요?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예요? 지금 조정을 받든 조금 내려가든 상관은 없지. 나중에 더 올라갈 거니까. 그럼 놔두시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싹 미는 것보다 마이너스도 마이너스 놔두고 플러스도 플러스로 놔두세요. 지금 이런 것들은 뭐 추가 매수해서 평당을 낮출까요? 전혀 지금 그럴 만한 이유가 없지. 왜 이유가 없어요? 돌아서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강원랜드 같은 거 보세요. 강원랜드 많이 물렸었죠. 많이 물렸었는데 이것도 보시면 어떻게 돼요? 돌아서면서 매수가 들어가 주는 거지. 이게 돌리는 게 나타나 줘야지 그래도 뭔가 매수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잖아요. 돌아서는 게 나와야죠. 그래야지 뭔가 매수해볼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휠라홀딩스 계속 모아가고 있지만 얘네들 보세요. 주가가 만약에 여기 내가 6만 원에 샀다 이거야.
내려왔어. 내려올 때는 건드리지 마세요. 이럴 때 매수 한 번도 안 하잖아요. 돌아서면서 움직임 나올 때 이때부터 매수로 계속 들어가잖아요. 네. 천천히 해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저 밑에 3만 원대 여기서부터 네, 계속 매수를 해 왔던 거잖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돌리는 위치가 나올 때 매수를 해야지. 여기서 계속 건드려 가지고 비중 됐다 키워 놓고 나서 마이너스 왕창 나오고 "왜 안 나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매매에 대한 방법을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배우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요. 너무나 쉬워. 그냥 보면 알잖아. 자 봐 보세요. 요렇게. 누구는 또 지나간 차트 보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지나간 차트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나는 지나간 차트 가지고 얘기하지도 않고요. 이럴 때 매수하지 않았으면 나는 말을 하지 않아요. 자 돌리는 모습 보여요 안 보여요?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면 사는 거야 물려 있다면. 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이거만큼 쉬운 게 어딨어. 대신에 돌아갈 때 뭘 보면 좋아요. 이평선이 꽉 뭉쳐 있는지 요거 확인하고 있죠. 역배열이 정배열로 전환되는지. 근데 역배열일 때 이렇게 돌아가는 척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굳이 살 필요 없어요. 다 모아 놓고 움직였을 때. 다 아시는 거잖아요, 이거. 무료 방송 강의에도 있고요. 뭐 특강에서 설명해 드린 적도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2023년도 들어갈 때 제가 특별하게 그 뭐 평단가 낮추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전략들까지 제가 여러분 그냥 유튜브 무료 방송만 보더라도 될 수 있게끔 다 교육 강의를 다 해 놓는 그런 얘기잖아요. 왜 안 보인다고 생각할까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봐 보세요.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올라가는 것 같죠?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지? 물론 앞쪽에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올라가는 것 같죠? 움직이는 것 같죠?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지 못하는 걸까요? 진짜인가 긴가민가 자꾸 왜 이런 얘기가 드는 걸까? 조건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경험을 안 해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흔한 거예요. 왜냐면 나는 주구장창 하락하는 장만 계속 봤는데 저렇게 돌리는 걸 언제 봤겠어요? 2021년도에 열심히 주식을 사 가지고 계속 그냥 주가가 떨어지는 거 그냥 밑으로 처박히는 것만 봤는데 내가 이게 돌리는 걸 뭐 언제 봤겠어? 돌리고 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걸 이거 언제 봤겠어? 못 봤겠지. 그러니까 2023년도 여기 시점이었어요. 제가 평단가 강의해 드릴 때 무료 방송으로 그 무료 교육 강의를 해 드렸을 때 요거 있었잖아요, 요거. 요때 해 드린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셨다라면 지금 장이 돌아서는 모습이 이해가 가죠. 떨어질 때 왜 겁먹지 않아야 되는지 이해가 되죠. 왜 더 사야 되는지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점점 올라갈 때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거라도 이러이러한 모습들 대해선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좋아요. 뭐 믿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근데 그런 거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러면 자 그런 부분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여러분들이 뒤늦게라도 준비해야지. 작년 말에서라도 준비했어야 돼요. 근데 아직도 확신이 안 선다. 지금 코스피는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는 어떤 것 같아요? 이거 뭐 아직 결과물은 안 나온 거잖아요. 근데 코스피 지수 어떤 것 같아요? 역배열, 정배열 전환해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죠. 이평선 꽉 모아놓고 가고 있죠. 그럼 뒤에 거는 안 봐도 비디오란 이야기죠. 근데 당연히 주식이니까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뭐 갑자기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뭔가 지진이 일어난다거나 태풍이 와 가지고 뭐 다 쓸어 버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든지 뭐 등등등 해 가지고요. 뭐 주가가 또 주춤주춤할 수도 있겠지. 아니면 못 갈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갑자기 뭐 이상한 어떤 뭐 그런 게 나타난다든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들이 지금 없다라는 가정하에 제가 경제 지표도 다 읽어 드렸잖아요. CPI든 뭐 금리 인하든 지금 제 말대로 안 된 게 뭐가 있을까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들도 작년에 제가 다 얘기해 드렸죠. 더 이상 못 올립니다. 네. 뭐라고 그랬어요? 2008년도 리먼 사태 이전에 2007년도에 미국 금리가 5%대였다고 그랬잖아. 네? 그래서 미국 금리가 지 아무리 빅스텝을 밟아야 되고 울트라 스텝을 해야 되고 해도 5% 넘어서 뭐 6%못 간다 그랬죠. 누가 7% 얘기했었는데 7%못 간다고. 5%도 지금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왜냐면 지금 2008년 같은 경우면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16년 전입니다. 16년 전에 5% 금리도 높다고 생각했었던 건데 지금 5% 금리 나온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5%는 오바예요. 오바니까 이게 오바가 언제부터 일어났어요? 작년 여름부터 일어난 거지 아닙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스텝을 밟아 가지고 단계 만들어 놓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시장의 어떤 방향이나 앞으로 움직일 것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있어요. 반도체 경기도 마찬가지. 네. 마찬가지. 그런 걸로 보셔야지 돼요. 그런 걸로 보셔야 된다고. 그 쓰잘데기 없는 질문 자꾸 하지 말어. "얼마 갈까요? 언제 갈까요?" 이런 거는 네 뭐 나한테 물어본다고 내가 알겠어? 네 부채 어딨어 부채. 부채 척 펴야 되나요? 그 진짜 제일 쓸데없는 질문이 그거야. 그냥 '내일은 오를까요?'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네. 근데 2억을 갖지 20억을 갖지 2천억을 갖지 내가 알 바가 아니고 알 필요도 없는 거고 그잖아요. 네. 나는 어차피 투자할 것도 아닌데. 제일 쓰잘데기 없는 겁니다. 네. 내일 지구가 망할까요? 모르지. 망할 수도 있지. 뭐 내일 당장 소행성 와서 충돌할 수도 있는 거고 내 지구가 반쪽 날지도 모르는 건데 나 몰라. 근데 진짜 갈지 안 가 뭐 "내일 지구가 망할까요?" 그거 뭐 질문 어떻게 알아. 네. 그잖아. 모르는 거야. 그거는 알 필요가 없는 거고요. 내가 투자하고 있으면 궁금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뭐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은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실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게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천공한테 가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굳이 그냥 뭐 농담조로 던지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네 굳이 필요 없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지금 중요한 건 내 위치, 내 위치. 내 위치에서 나타나는 부분들 이런 겁니다. 오늘 나스닥은 올라서 시작할 것 같죠? 오늘 나스닥은 올라서 시작할 것 같아요. 올라서 시작할 것 같은데 분위기상 그렇겠죠? 네. 근데 올라서 끝날까요? 아니면 내려서 끝날까요? 모르는 거야 그거는. 일단 상승 출발했어? 그렇구나. 그래서 잘 가기를 바래 줘야죠. 우리는 지금 장중에 시황을 제가 한 번 더 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시황, 점심 시황, 저녁 시황에 3번 해 드리잖아요. 그 사이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예요? 수급의 변화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얘네가 만약에 이렇게 움직이면 시장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에서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자, 우리가 경제 지표상에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냈어요. 금리 인하라는 부분이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AI 관련한 부분이 있고요. 뭣도 있고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예상한 대로 그냥 잘 되면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삐끗해. 엔비디아가 갑자기 폭파당했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네. 엔비디아가 갑자기 폭파당했어. 또는 뭐 갑자기 뭐 바이든이 네 미쳐 가지고 "AI는 절대 네 나서면 안 돼. 인류의 적이야." 그래 가지고 "AI 금지법." 이런 게 나온다. 뭐 그럼 모르는 거지 뭐. 그잖아요. 그런 거 나오지 않는 이상 그냥 간다는 얘기야. 네. 성진이 슈퍼채팅 고마워요.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OW 님. 여기는 유튜브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큰일이구만. 네. 큰일이야. 너무 편해. 우리 주식이 너무 긴장감이 없어. 긴장감이 없어. 내가 참 재밌구만. 네, 재밌어. 오늘 안 되겠어. 다들 해병대로 한 번씩 가야 되겠다. 지금 보니까 아무 필요 없는 질문을 하고 아무 쓸데기 없는 얘기를 하고 네, 해병대 다 모여. 해병대로 빨리 와. 안 되겠어. 여기 강화도 앞에 보면 해병대 저기 진입하는 데 있죠? 그 앞에서 다 와요. 갯벌 체험 한 번씩 하자. 네. 돌자. 아무리 안 되겠네. 네.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네. 궁금하실 수도 있어. 좋다? 네, 좋아. 괜찮아? 네. 아, 야, 문제는, 네,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죠. 네.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잘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유튜브만 봐도 잘 보여. 뭔데 모르는 사람 끝까지 몰라. 뭔데, 뭔데? 뭐, 무슨 얘긴데? 막, 녹화방송 돌려봐도 몰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어차피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 알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네. 뭔데? 막 그럴 거 아니야. 네. 어차피 시간은 지났고,
신정식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네. 어차피 주가는 올라 있으니까 네 뭐 매매는 뭐 어떻게 하시든 알아서 하시겠죠. 네.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어 항상 그런 겁니다. 우리가 조건적인 부분들을 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지금 있을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니까 지수는 올라갈 것이다. 근데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움직이고 있잖아. '아 그럼 이게 맞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가시면 돼요.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가시면서 뭘 하느냐 이 전략이 이 상황들이 계속 내 어떤 생각과 맞아떨어진다 그럼 계속 가는 겁니다. 지금 제 생각대로 다 되고 있어요. 그 상태로 그냥 가고 있어요. AI 시장 확대되고 있지 경제 지표 인플레이션 좋아지고 있죠. 금리 인하 한다고 얘기 나오죠. 네. 뭐 전혀 네 지금 꺼리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가 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아 돌아가고 있겠구나.' 이게 변화가 없다면 지수는 3,000이고 4,000이고 가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현대차 우선주는요. 우선주가 있죠. 우선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우비가 있어요. 그다음에 삼우비가 있습니다. 네. 이거 예전에 설명드린 것 같은데 이 본주와 우선주의 차이는 배당금의 차이예요. 배당금의 차이. 배당금을 얘가 만약에 100원 받는다. 그럼 얘는 200원을 받아요. 얘 이번에 8,400원인가 그랬죠? 네. 근데 우선주는 8,000 네. 이 배당을 조금 더 받아요. 얘는 8,450원. 얘는 50원 더 받죠? 네. 50원 더 받고 그다음에 이웃비는 100원을 더 받아요. 그다음에 사모비는 50원을 더 받습니다. 원래 배당금에서.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이웃비가 100원 더 받으니까 좋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 우선주는요. 현대차가 돈을 많이 벌어서 만약에 특별 배당을 준다라고 했을 때 특별 배당을 줄 때 우선주는 못 받습니다. 그리고 이웃비하고 사모비는 받아요. 그러면 특별 배당도 다 받을 수 있고 배당금도 얘가 이웃비가 50원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배당금도 100원을 더 받아. 라고 한다면 나는 이웃비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배당금의 차이예요. 네. 배당금의 차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주는 네, 특별 배당을 받을 수 없고 나머지 이웃비, 사모비는 특별 배당이 나오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당금 차이가 있어요. 이웃비하고 사모비하고. 그래서 이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웃비, 사모비에 대한 차이는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 가격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게 배당금 100원, 50원 이 차이는 50원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모비의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시세 현재 내 가격에 대비해서 배당금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배당락 때문에 낙폭 과대가 떨어진다면 그 포인트를 잘 아셔야지 돼요. 네. 뒤에 나온 거예요. 네. 뒤에 나온 겁니다. 뒤에 나온 거. 네. 뒤에 나온 거예요. 사모비가 더 뒤에 나온 겁니다. 사모비가 더 뒤에 나온 겁니다. 우선주, 그다음에 이웃비, 사모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죠. 이웃비가 워낙 조건이 좋아서 사모비를 좀 낮췄을 수도 있어요. 네. 얘가 워낙 파격적이라 그럴 수도 있고요. 뭐 물량 자체가 뭐 다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거는 뭐 자기들 조건인데 그걸 뭐 우리가 뭐 뒤에 나와서 뭐 해야 된다 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죠? 네. 네 그렇게 보시고 지금은 어쨌든 저의 그 어떤 생각이나 조건들이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계속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네. 달라요. 이웃비가 만들어지는 부분하고 사모비가 만들어지는 부분하고 그거 보통 합병을 했을 때 그쪽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그 주식이 우선주 아닙니까? 근데 그때의 합병 조건과 이때의 합병 조건 또는 이게 우선주가 탄생하는 과정들이 다르다고. 다르니까 당연히 다르게 줄 수밖에 없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당연히 그런 겁니다. 그거 뭐 당연한 거야. 그래서 당연한 거고 뭐 이제 우리가 회사를 하나 해서 직원을 뽑았는데 한 명은 인제 그 정식으로 공채로 들어왔어. 그 한 명은 특채야. 한 명은 낙하산 들어왔어. 그러면 다 다르게 되는 거잖아요. 네. 다 같은 직원인데 똑같이 해 줘야죠가 아니야. 낙하산 사장님 아들이야. 그러면 얘는 잘 보여야지. 공채가 제일 거시기하겠네. 네. 다 같은 직원인데 똑같이 대해 주세요. 아니라고.
아닙니다. 조건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달랐어. 그래서 다르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우리는 중요한 게 그게 뭐 근데 그렇게 결정된 걸 뭐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기분 나빠. 씨 다 죽어. 다 똑같이 주지 왜 그따구야."라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결정이 된 거고 여러분들은 거기서 선택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 어떤 분은 "나는 우선주가 좋아요." 네. 그럼 우선주 사시면 되는 거고. 이웃비가 좋아요. 이웃비 사면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처럼 얍삽하게 네 어떤 조건이 제일 좋나 봤다가 좋은 거 그냥 사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나는 단돈 50 원이라도 더 받아 먹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보는 거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고 그런 흐름들을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야 시장에는 조건들은 여러 가지가 있고 많이 있어요. 조건들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고런 것들을 잘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건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일단 진행을 해 주시면 되는 거라서 네 절대로 이런 그 조건들이 아무것도 없이 나는 그냥 아무런 준비나 이런 것들 없이 그냥 시장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다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신뢰, 확신을 가지실 수가 없어요. 확신을 가지실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돌아서는 위치로 넘어가서 '상승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될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네?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가가 더 올라갈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끔 조건들을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시켜 줘야 되겠죠.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시장이 올라갈 거다 생각됐을 때 내가 레버리지를 샀어. 좋아요. 살 수도 있지. 나도 샀어요. 나가서 지금 수익 잘 나고 있죠. 레버리지도 잘 올라가고 있어. 다 좋은데 시장이 왜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나는 시장이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갈 것 같다.' 생각된다면 레버리지 떨어졌을 때 겁먹지 말고 더 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시장이 빠지는데 손실이 커지는데 어 수익이었던 게 손실로 바뀌었는데 그럴 때 흔들릴 거라면 몰빵을 친다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시장이 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시장이 이렇게 움직일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지, 내가 포트폴리오에 무엇을 해 줘야 되는지, 내가 남은 돈을 가지고 떡을 사 먹을 것인지 과자를 사 먹을 것인지 아니면 주식을 살 것인지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아 나는 계좌가 불었으니까 네 이제는 맘 놓고 놀아 볼까?' 그러다가 망하는 거야. 금융은 다 팔았습니다. 없어요. 보험주는 진작 팔아먹었고 네 은행주도 다 팔았습니다. 뭐 특별히 뭐 아쉽진 않아요. 뭐 주가가 뭐 저 PBR 해 가지고 우리가 팔아먹고 나서 이제 그 밸류업 어쩌고저쩌고 해 가지고 주가 올라가긴 했었지만은 네 전 특별히 아쉽진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생각한 위치에서 매도를 다 한 거고요. 네. 뭐 다 수익 내고 팔았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 팔았어요. 저는 은행주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뭐 배당락 때문에 좀 들어올 수도 있다 어쩌다 뭐 그런 얘기 나오겠지만 네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이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늦어진다 뭐 빨라진다 그것 때문에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네 일단은 금리 인하를 확실히 보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요. 네 그냥 팝니다. 네. 그건 다 팝니다. 아니야 싶은 거 팔아요. 팔고 나서 올라가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인제 어차피 나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네. 신경 쓰지 않고 그런 거 없어도 어차피 계좌 좋아져요. 네. 저는 좀 불안하다 싶은 것들이 있을 때 저는 리딩하는 입장이잖아요. 네. 증권주는 안 샀어요. 없어. 저는 NH하고 현대차 증권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그냥 월급 종목으로 있었던 건가 뭐 그렇고요. 아니면 내가 그냥 마음대로 산 건지 모르겠습니다. 뭐 은행주, 증권주는 거의 잘 안 사요, 아직은. 네. 지난번에 뭐 대신증권 그때 배당주 특집할 때 뭐 대신증권 이런 얘기 좀 해 드린 적이 있었어요. 대신증권도 많이 올랐죠? 네. 야 그 당시에 여기 이 배당 10% 짜리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이게 지금 와 씨 많이 올랐네. 네. 그때 사셨으면 좋았겠다. 그죠? 네. 네. 멀쩡 아니에요? 아무튼 뭐 기든 아니든 간에 저는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있는데 거의 그냥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뭐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보시면 이 대신증권 같은 경우도 배당을 많이 주니까 그때 배당 특집에서 말씀드린 종목이잖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배당만 그냥 10% 받아먹겠다 했지만 이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좋아지는 모습인 거죠. 증권주들은 증시가 올라가면 무조건 돈을 벌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뉴스 나온 거 보셨어요? 증권맨들 뭐 연봉이 뭐 30억이니 50억이니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걔네들이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매매를 그만큼 많이 한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손절을 치든 수익을 내든 매매를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아시죠? 2020년도에는 즉 중시가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거래 수수료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이때는 뭐예요? 손절하느라고 돈 많이 벌죠. 지금은 뭐예요? 올라오면서 본전치기 하느라고 팔아먹으니까 돈 많이 벌지. 증권맨들이 진짜 할 만한 직업이야. 네. 저도 증권사에 있을 때 그래도 제가 얘기 드렸죠. 네? 제가 전화 받아 가지고 근데 제가 저한테 전화하잖아요. 성투쌍님 그래갖고 네 삼성전자 만주만 사주세요. 그럼 삼성전자 만주면 얼마요? 모르겠고 삼성전자 1억 원어치만 사주세요. 그러면 나한테 얼마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4%입니다. 4%. 0.4%, 0.4%.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내가 주문 딱 내주면은 나한테 40만 원이 입금돼요. 나 이런 사람이었어. 전화 한 번 받으면 40만 원이었어. 근데 내가 지금 분명 말했죠. 한 달에 40만 원도 안 해. 네? 왜 가입비 한 달에 40만 원도 안 해? 이벤트 때 하시면 이벤트 얘기 나오니까 이번에 이벤트 있죠? 이번에 내일 모레 수요일부터 이벤트 할 건데 VIP 가입 경험이 없는 분들한테 네 저거 한대요. 뭐 가격이 이번에 되게 싸다던데 30 얼마라고 했었어요. 네. 40만 원도 안 된대. 하여튼 하여튼 그랬다는데. 네. 증권사에서 왜 버팁니까? 돈이 안 되는데. 지금 훨씬 많이 벌잖아요. 네? 수수료 0.4요. 수수료 0.4인데 이거를 바로 입금 안 해주지. 당연히. 왜 그러세요, 지금? 네. 하루 이틀 하는 것처럼. 매매를 하루에 몇 번 할지 누가 알아? 네? 매매를 하루에 몇 번 할지 누가 합니까? 하루에 이만큼, 그 다음날 해서 한 달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입금해주지. 네. 그죠? 그거 내용 잠깐 봐드릴게요. 이벤트는 또 이렇게 해줘야지. 네. 이번에 여기 써 있어요. 뭐냐면, 어, 이것만 나와 있네. 가격이 어떻게 나왔냐면, 내가 미리 받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 있지? 어딘지 모르겠네. 여긴가? 자, 한번 봐봅시다. 얼마나 돼 있냐면, 모르겠다. 모르겠네요. 근데 어디서 봤는데? 네. 금액이, 네, 3개월 이내예요. 3개월 이내. 그러니까 최근 3달 안에, 3달이라고 하면은 이제 올해로 보시면 되겠네. 올해 안에 VIP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혜택을 준다는 얘기인데, 금액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사전 정보에 의해서 알려드리면, 1개월에 39만 원, 2개월에 77만 원. 이렇게 됐네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 금액으로 연장이 안 되고 다음에 연장할 때는 1개월에 49만 원에 2개월에 88만 원으로 연장이 된답니다. 네. 그러니까 일회성 상품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2개월 하시는 게 낫겠죠. 2개월에 77이라고 하니까. 네. 거의 뭐 이 정도면 1 플러스 1 아니냐? 그죠? 1 플러스 1이죠. 지금 얼마요? 66이요, 77이요.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네. 근데 요거 이 정도면 1 플러스 1이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야. 특강 말고요. VIP. 특강은 관계없습니다. 네. 특강은 관계없고요. 3개월 이내 VIP요. 네. VIP. 특강은 VIP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특강은 그냥 뭐라고 해야 돼요? 그거 그냥 이벤트라고 해야 됩니까? 뭐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유료 회원으로 아예 등록이 안 돼 있었던 분들. 그냥 특강은 치지 않습니다. 네.
사전에 받은 정보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40만 원이 안 돼요. 일단 한 달에. 네, 2개월은 77만 원. 일단 제가 들은 건 일단 그런데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니까 거기다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네. 저기다 한번 물어보세요. 저기다. 저기 어디야? 고객센터에 전화하셔가지고 VIP 특전이요? 문자 받는 거지 뭐. 문자 받고 네 방송 유료 방송을 듣고 뭐 포트폴리오를 짜주고 여러분들이 뭐 글쎄 이런 게 있죠. 신뢰하지 않아.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신뢰를 하게끔 만들어 드린다. 네. 아직도 안 샀어? 계속 사! 막 이런 거. 아!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 이번에 이벤트가 아까 전에 언제까지였어요? 이거 중요하게 생각할 게 하나 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네. 이거는 말해줘야 되겠구나. 자, 여기 봐봐요. 네. 언제까지예요, 근데? 이벤트. 20일부터니까 지금 바로 가입하지 마시고 좀만 기다려보세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전략을 또 하나 짜드릴게. 아, 나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씨. 그죠? 아, 언제까지냐면, 31일까지랍니다. 네. 31일. 31일까지인데, 뭐 돈 받는 거 없어요. 네. 돈 받는 게 없고, 무엇이냐? 종목 이야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은 무방에서는 종목 이야기 안 하잖아요. 네, 종목 이야기 안 하는데, 네, 종목을 이야기해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뭐, 포트를 구축하게 되는 거고, 문자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계속 하게 되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소부장 쪽으로 내가 많이 보고 있다 그러면 소부장 쪽 주식들을 찾아서 매수하게 되는 거고, 네. 뭐, 하이닉스를 밑에서부터 계속 사게 되는 거고, 네. 굳이 여러분들이 종목 찾지 않아도 좋은 주식을 알려드리게 되는 거고, 뭐 그런 거죠. 네. VIP 내용이 별게 있습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유료연하는 이유는 뭡니까? 좋은 종목을, 전문가가 보는 좋은 종목을 내가 공감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보는 거죠. 네. 그걸 내 직접 찾아가가지고 뭐, 사라, 팔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런 거고요. 하여튼 올해 안에 VIP 안 해보신 분들에게는 혜택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제가 4월 23일 날 특강이에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4월 29일까지 특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29일이나 30일에 맞춰가지고 요 이벤트를 활용하시면 뭐가 될까요? 특강까지 들으실 수가 있겠지. 근데 이걸 잘 생각해야 된다. 이게 3월 31일까지니까요. 3월 31일까지니까 3월 30일하고 31일하고 이틀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진행하셔야지만이 이 특강을 완벽하게 소화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 전에 하시면은 특강을 중간에 잘라 먹어야 돼. 중간에 잘라 먹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면은 해볼 만해요. 네. 이 정도면 해볼 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강에 대한 부분들을 그런 식으로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4월 29일 날 특강이 끝나니까요. 3월 30일 날부터 시작하시는 게 더 저거 하시겠지? 네. 그러니까 요거를 활용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아까 39만 원 말씀했잖아. 1개월에. 근데 여기에 특강까지 포함된다 그러면 이거 뭐 주워 먹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주워 먹는 거지. 뭐 여기 특강까지 포함이다 그러면 39만 원 특강까지 포함이면은 주워 먹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짜실 줄 알았는데 이거를 제가 짜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가입을 만약에 하시겠다. 이제 특강을 어차피 들으실 거 아니야. 특강을 안 듣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죠? 특강을 안 듣지는 않을 거니까 요거를 이제 30일이나 31일 날 진행을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죠? 네. 글쎄, 뭐 그건 모르겠어요. 네. 근데 4월 23일 날 특강 시작입니다. 네. 지난번에 유료를 들었다고? 가입 이력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그게 내가 이런 게 있잖아요. 결제 이력을 가지고 얘기할 것 같아. 만약에 내가 12월에 결제를 해가지고 2월에 끝났다. 그러면은 이력이 없는 거라고 생각될 것 같아요. 저는.
수익 중이면 다 잘하시는 겁니다. 네. 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맞아. 꼭 내 계좌로 안 하셔도 돼요. 내 계정으로 안 하시고 다른 사람 이거는 안 되는 건 가만 있어 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전화해 보셨어요? 3개월 안에 가입했었던 이력이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라 그러지? 저거요. 결제 이력이 없는 사람을 얘기할 걸 아마? 네. 그러니까 뭐 가족 아이디를 네, 사용하신 네. 에헴.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에헴. 그것까지는 내가 뭐라고 하기가 좀 그렇고, 네. 그렇죠. 여기 이미 다 네, 얘기도 나왔네. 네. 누구누구 거, 네, 뭐, 누구 거, 이런 걸 활용하시면 된다는 얘기.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죠? 방법이 없겠어, 설마? 네. 어차피 계정은 전화번호만 내 걸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누구 걸로 듣던, 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ABC 이게 원래 나의 계정이었어요. 그럼 ABC1, ABC2 해가지고 만든 다음에 전화번호 다 똑같은 걸로 만들어 버려. 이런 거, 네, 그런 거 아닐까? 네.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든 뭐 어떻게 하시든 간에 방법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단 고객센터에 전화하셔가지고 상담해 보세요. 그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세한 거는 상담해 보세요. 이게 3월 20일 날 이벤트가 시작이지만 여러분들은 특강을 같이 들으시려면 어떻게 된다? 3월 30일 정도에 시작하셔야 될 겁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것만 잘 이거요? 이거 뭐 같아요? 이거. 음, 현미차입니다. 네, 현미를 넣고서 이렇게 끓인겨. 네, 끓인겨. 아니요, 근데 어차피 특강을 듣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특강을 들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핸드폰 번호 동일해도 상관없지 않나요? 모르겠는데? 네. 몰라, 나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근데 뭐 대충 다 그렇게 암암리에 넘어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잘 모르겠네. 네. 아무튼 저도 한번 그걸 해달라면 되지 뭐. 그렇지 않을까? 동일한 거랑 관계없을 것 같아요. 네. 이벤트 듣는 거요? 이벤트를 뭘 들어요? 듣는 거는 가입하고 나서 들으시면 되잖아요. 이벤트가 지금 20일부터 시작인데 그냥 20일부터 시작하시면 4월 20일 날 끝나잖아요. 한 달이니까. 네. 4월 19일 날 끝나나요? 네. 아무튼 이게 끝나잖아. 네. 이게 끝나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억까지는 안 갑니다. 네. 억대 수익까지는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많이 저거 하시면 한 달에 억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네. 억까지는 안 갑니다. 네. 9,999만 원 정도. 아무튼 억은 안 돼. 네. 그런 거 마음 놓고 계세요. 나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뭐 대단한 부자 아니야. 네. 그거 번호를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줄 텐데 핸드폰 번호는 바꿔줄 거예요. 네. 핸드폰 번호는 바꿔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전화번호가 바뀌었다 그러면 되잖아. 전화번호 바뀌면 바꿔주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왜 핸드폰을 새로 살 수도 있고 번호 이동을 할 수도 있고 뭐 신규로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핸드폰은 그렇게 번호 바꿔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바꿔주는 거 아니 바꿔줄 텐데. 몰라. 근데 뭐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뭐 그거는 거기다가 물어보시고 내가 전화번호를 이렇게 뭐 바꿔서 쓰기로 했다든지 뭐 그게 사정을 설명하면은 봐주지 않을까? 네. 않을까? 10원짜리, 100원짜리 이건 안 칩니다. 그냥 만 원대 이하는 자르는 거예요. 네. 자, 아무튼 이 이벤트는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활용하셔야 돼요. 아직 이벤트가 공개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20날 공개가 되면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들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벤트가 한 달짜리이기 때문에 2달 하시면 상관없죠. 네, 77만 원으로 그냥 2달 해버리시면 상관없는데 한 달만 하실 거라면 네, 반드시 3월 30일 날 이후에 신청을 하셔야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시고 한번 상담은 해보세요. 뭐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될 거니까 상담해보세요. 네. 유료 방송 해보셨어요? 여정화자님? 유료 방송 들어보셨어요?
아니, 근데 핸드폰 번호 바뀌면 바꿔주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렇잖아요. 내가 1, 2, 3, 4, 5, 6, 7, 8을 썼는데 전화번호가 바뀌었다. 바꿔주세요. 그럼 바꿔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잘 모르겠네. 전화 한번 해보세요. 감자깡 먹는데 맛있네요. 이런 말은 안 해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아무튼 이벤트는요. 네. 저기다 가보세요. 저기다가. 네. 저기 20날 고객센터에 전화하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셔도 잘 몰라. 왜냐면 내가 관리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이 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는 거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네, 유리하게 이걸 하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깔끔하게 그냥 2달치 77만 해버리면 상관없는데 한 달만 39만 원에 들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특강을 같이 포함시키면 좋으니까 네,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고 자세한 어떤 디테일한 내용들은 저는 몰라요. 네, 저는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고객센터에다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얘기해 보시고 네, 그렇게 해서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사람이 바뀌었다고요. 네, 사람이 바뀌었다고. 그럼 먼저 그걸 먼저 바꿔. 그 아이디나 이런 거 먼저 바꿔. 그 뭐 그런 거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아니, 계정을 새로 파면은 이상해지나요? 뭔가? 바뀌었다. 그죠? 지금 너무 슬퍼요. 막 그러면서. 그 은근히 원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네. 복권이 당첨돼 가지고 이번에 좀 바꿨는데요. 그러면은 될 것도 같은데. 네.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한번 해 보려고 남부터 바꿨는데요. 그럼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죽으면 어떻게 해 그냥. 그건 아니지. 그거는 너무 멀리 갔고. 네. 자, 아무튼 그거는 이벤트 열리면 그때 가서 상담하시고 네. 지금 중요한 거는 다른 쪽으로 네. 오늘 방송의 주제를 일단은 여러분들 기억하자 이겁니다. 네. 계좌를 점점점 더 키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시장에 맞춰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가시면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무조건적으로 계좌를 키우는 데만 집중하세요. 더 많이 사셔야 돼요. 주식을 더 많이 사셔야 됩니다. 네. 더 많이 사셔야 되고, 뭐, 어느 쪽으로 집중하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다 얘기해 드렸잖아요. 네. 이 주도 쪽에 계속 집중하셔야 되고, 타이밍이 나오면 그냥 그런 쪽으로 그냥 사세요. 그러면은, 대신에 너무 높게 올라갔을 때 사지 마. 이런 것들은 사자마자 떨어지면 또 기분 나쁜다고.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냥 상관없어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이 위에서 그냥 뭐 하이닉스 만약에 17만 원에 사버렸다. 물론 더 올라가게 할 거예요. 근데 10만 원에 샀는데 이게 떨어져가지고 한 16만 원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계속 옆으로 누워있다. 한 달째 그 자리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벌써부터 그냥 머리에 뚜껑이 열려요. 네. 갑자기 2,400 안 갑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네. 그럴 수가 없으니까요. 걱정도 하덜덜덜 마시고 2,400이 나는 2,400이 오면 살 거야. 네. 평생 못 삽니다. 네. 지금 못 사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남편분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자기만 좋아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네. 근데 몰라 또 남편분이 복권 당첨돼서 바꾸려고 들지도. 네. 자, 종목 구성만 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마이너스가 뭐가 있든 얼마가 났든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든 얘가 가든 안 가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런 거 신경 쓰지를 마시고 오지도 않은 2,400에다가 풀매수 걸어놓지 마시고 지금 시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무엇이 더 잘 나갈 것인가 여기에만 집중하세요. 지금 잘 나가는 놈들이 마이너스 난 것들 전부 다 복구해주고도 훨씬 더 넘어가서 많이 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쫙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주도주력 해서 많이 실어야 되는 종목군들은 이미 다 말씀을 다 드렸어요. 저는 자동차와 AI 반도체 두 개 합쳐가지고 오늘 내가 다시 봤거든? 몇 퍼센트인지 비중이 더 늘었어. 더 올라가가지고요. 58%가 나옵니다. 깜짝 놀랐어. 아니 근데 얘네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등치가 계속 커지니까. 네.
제가 지금 기아를 빼고 6종목 있잖아요. 이 6종목에 대한 비중이 58%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뭐 저런 거 있잖아요. 우리 월급 종목도 산 것도 있고 해서 소부장 애들 들어가 있어서 여기 뭐 비중이 이게 커졌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찔러봐요. 진짜 죽을 그건 아니겠지? 네. 네. 이 틈을 노려. 남편이 죽은 것 같아요. 전화번호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이고, 참. 뭐 방법은 찾아보시면 다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여기 뭐가 있겠지. 네. 그죠? 아니, 저런 게 있으니까 그렇겠죠. 이렇게. 이쪽 두고 저쪽 두고 하는 게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포트폴리오 요걸 가지고서 진행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비중이 커진 상태가 있는데 얘네들도 그럼 지금 이미 다 샀기 때문에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는 뭐 기회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멀었기 때문에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더 아직도 열려 있어요. 물론 지금 나는 비중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더 사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네, 삼성전자 이런 거 얼마 전에 또 샀잖아요. 저는 72,900원에. 네. 또 샀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내일 사지 마. 배당락이 떨어진 날 사는 게 아니에요. 배당락은요, 한 2, 3일 정도 더, 이런 것까지 또 말씀드려야 돼요. 배당락은 2, 3일 정도 더 떨어진단 말이에요. 배당락이 떨어진다. 안 떨어질지도 몰라. 근데 자동차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현대차나 현대차 EUP도 배당락이 나와야 되는데 배당락 때 주가가 떨어졌는데 안 떨어졌잖아요. 보세요. 현대차가 배당락이 요 날이었잖아요. 근데 안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봐보세요. 이거 배당락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올라버렸죠, 주가가? 네. 배당락인데 오히려 주가가 올라버렸어요. 이날 한 3%, 4% 올랐잖아요. 근데 보통 배당락일 때는요, 이런 것들은 좀 그렇지만은, 기말 배당인 애들은 주가 변동성이 좀 큽니다. 보세요. 이렇게. 이 배당락 작년에 보세요. 배당락이죠. 그 다음날 또 떨어지지. 기본적으로 한 며칠 더 떨어져요. 2, 3일은 다 떨어져요. 기말 배당인 애들은 이 배당락을 한꺼번에 몰아서 때려버리기 때문에 뭐 이렇게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이 다 떨어집니다. 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배당락 이후에 너무 좋은 정보 알려드리는 거 아니야? 네? 그냥 내일 사시고 꼴렁 물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럴 때 내가 이거 딱 알려줬어야지. 이야, 이 성투사 역시 대단한데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 나 너무 착해. 그죠? 배당락은요. 결국에는 추세가 회복되기 전에는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근데 배당락으로 인한 주가는 반드시 회복은 됩니다. 그래서 배당락 공략하는 전략들은 또 그때 배당 투자에 대한 어떤 부분들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빨리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 늦게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항상 배당락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기아나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은 이 저 PBR 뭐 이런 걸 되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나타났어요. 배당이 많으면 대부분 다 떨어져 가지고요. 힘들어요. 뭐 대신증권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것도 배당락 나올 때 보세요. 배당락 나올 때 이런 것들 보시면 배당락이 무시무시하죠. 이 배당금이 크면 클수록 주가 하락이 커요. 근데 대신에 항상 배당락 이상으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모습은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그지 같았죠. 네.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네, 배당락이 크게 나오지만 연중에 한 번 정도 회복은 시켜줍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배당락이 이렇게 나타났다. 그러면 이번 연도 지나기 전에 근데 이번에는 3월이기 때문에 내년 다시 배당락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이 18,000원대를 회복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시장이 상승세로 타고 있을 때는 더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배당락을 공략할 때는요.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오늘 배당락이 떨어졌구나. 그럼 내일도 떨어집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냥 올라갈지도 모르지만 대부분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한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공략하시면 거의 대부분이 맞습니다. 그렇게 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예전에 우리 기업은행 매매할 때도 대부분 그랬잖아요. 제일기획. 뭘 자꾸 그거를 뭐 멋이게 하는 회사 말이에요. 이렇게 배당은 떨어지잖아요. 이거 어차피 위로 올라옵니다. 여기 배당락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저점 지금 잡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배당락은 떨어졌으니까 요 부분을 회복해 줘야 돼요. 그래서 19,000원대 회복하면 매수하시면 어떻게 된다? 요 놈은 여기 위에 25,000원, 21,000원대까지 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배당락을 이용하는 매매는요. 항상 이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타난다는 거, 그 다음에 당장 사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 아시겠죠?
여기까지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이용하시고 이제 배당락이 3월로 바뀌어 가지고 막 그냥 헷갈려요. 헷갈리는 부분 많이 있는데 네 이거는 처음이니까 그럴 것 같고요. 뭐 두 번째, 세 번째 지나가다 보면은 점점점 거기서 맞는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배당락을 3월로 바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은행주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배당락 때문에 많이 헷갈렸던 부분이 있었죠. 기말 뭐 기말 배당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은 뭐 1 월에 나올 거 2 월에 나올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미리미리 팔아먹은 부분도 좀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상관없고 네 상관없고 뭐 기회는 어차피 계속 열려 있는 거고요. 주식 시장이 좋은 점은 뭐예요? 어차피 계속 상승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고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시장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었던 네 그런 랠리를 보게 될 겁니다. 필라홀릭스 배당락 지났습니다. 이거 배당 많이 받았잖아요. 이제 다 들어 배당락 지났어요. 네. 요것도 며칠 떨어지다 다시 올라갔어요. 이거 분기 배당까지 다 받아먹었지. 분기 배당을 많이 줘 가지고 이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요 배당락 다 끝났어요 이거는. 네. 요것도 배당 잘 줘요. 많이 줘. 네. 그래서 짭짤하게 잘 받아먹고 있습니다. 이제는 배당 시즌 다 지났어요. 네. 배당금 거의가 아니라 다 재투자합니다. 배당금이 계속 네. 저는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매번 주식을 계속 사잖아요. 그럼 주식에 들어가는 투입되는 금액도 늘어나죠. 그럼 얘네들이 배당을 또 토해낸 걸 또 그대로 투자하죠. 그러니까 이번 연도 배당보다 다음 연도 배당이 무조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커집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주가를 밑에서 샀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배당금이 계속 올라가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기를 잘 이용하셔야 됩니다. 이 시기를. 저는 주식 계좌에서 돈을 빼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빼는지도 몰라. 계속 늘려야 돼요. 계속 늘려야 돼. 근데 만족하는 그 시기가 될 때까지 계속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 계좌로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보통은 뭐 한 4% 정도 네 배당 받는다 치고 한 30억 정도 있으면 1억 2천 나오잖아요. 그럼 뭐 세금 떼고 하면은 뭐 대충 한 1억 정도 있다 치면 네 요거 가지고 이제 놀고 먹을 수 있잖아. 근데 주식으로는 그렇게까지 안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올라갈 거니까 노후 준비하려면 네 한 30억 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평생도록 뽑아 먹고 살다가 네 나 죽으면은 이거 자식한테 증여해서 또 뽑아 먹고 살으라고 그래야.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막타탄 좋은 배당주가 어디 있어. 지금 다 끝난 거 이제 다 끝난 시기에 이미 다 올라왔는데 지금 가지고 뭘 하려고. 여러분 주식을 그렇게 뭐 막타 치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정석적으로 밑에서부터 시작할 때부터 차근차근 모아가세요. 아니 시작하기 전에서부터 모아가세요. 그래서 준비 때부터 해 가지고 딱 해서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딱 준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끝까지 다 먹고 그리고 나오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더 이상 뭐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먹는 게 가장 많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딱 그 역사적인 순간에 와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어요. 지금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해 놓으면 역사의 순간을 함께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역사적인 그 시기에 여러분들이 탁 누려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배당도 저는 여러분들 지금 뭐 삼성전자 배당 1 년치 배당해 갖고 뭐 2. 몇 프로지만 저는 3% 넘어요. 4% 5% 넘어요. 왜냐면 쌀 때 사서. 만약에 보세요. 지금 삼성전자 배당을 만약에 1,400원 준다 치면 나는 뭐 저기 밑에서 뭐 한 5만 원에 샀다 이거야. 그러면 1,400원 배당이 계산기 어디 갔냐? 1,400원을 5만 원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그럼 배당이 2.8% 잖아요. 근데 지금 7만 원이잖아. 그럼 1,400원을 73,000원으로 나눠 봐요. 그러면 배당이 1.9%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싸게 사 놓고 있으면 주가가 올라가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배당금을 계속 높여 주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되는 거야. 이번에 삼성전자를 여러분들이 밑에서 열심히 사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성전자를.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특별 배당을 줬었어요. 근데 이번에 특별 배당을 못 줬죠. 왜? 돈이 안 벌려서. 근데 이번에 2024, 25, 26까지 해 가지고 3년 동안 돈 많이 벌면 특별 배당 나옵니다. 근데 이게 짭짤할 것 같거든.
짭짤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3년 동안 만약에 주가가 상승한다. 이번에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 그러면은 음 더 이상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올라서 100% 올라가도 돼. 나는 3년 동안 열심히 올라서 삼성전자 15만 원 간다. 2026 년에 15만 원 간다. 그래도 와인 하시지. 왜? 배당금 특별 배당금을 왕창 받을 수 있는 데다가 주가는 100% 올랐어.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비중도 많이 실었겠다. 뭐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15만 원을 갈지 뭐 20만 원 갈지 50만 원 갈지 내가 알 바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그쪽 방향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때 잘 잡아 놓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잘 좀 잡아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주식 계속 사세요. 계속 사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떨어지면 쫄지 말고 사고, 올라가면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계속 박수 치고, 떨어지면 또 사고. 아시겠죠? 음, 타이밍을 보세요. 지금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하지 마시고, 타이밍을 보세요. 지금 사도 되는 시점인가 아닌가, 이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꼭 새겨들어야 되는 것은, 네, 이벤트 있다는 이벤트 있다는 걸 꼭 새겨두세요. 다른 거 다 잊어도 돼. 이벤트 있는 거 그것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고생하셨어요. 더 좋은 날이 올 거고요. 내일 미국장이 올라가면 여러분들 만세 부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배당 들어오는 거 조금씩 까먹어도 되긴 하는데요. 그냥 웬만하면 주식 더 사세요. 주식을 더 사시고 돈 모아놨다가 더 사고 해가지고 더 늘리세요. 그리고 이게 절대 무시 못합니다. 처음에는 진짜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도요. 점점 커지다 보면요. 이게 정말 와, 이 정도야라는 생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네? 아시겠죠? 꼭 여러분들이 그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배당으로 그 배당금만 한 5천, 6천씩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갑니다. 고생하셨어요.